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변화와 기회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다시 큰 박수로 주상나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주수산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디지털 격차에서 디지털 에이징으로의 전환이며, 저도 이제 대중강연보다는 학교에서 학부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원 친구들과 좀 더 딱딱하고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좀 더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든 생각이 에이징을 내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고 현재 사회에서 에이징을 어떻게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지, 그리고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고 있길래 저에게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강연 자리를 이제 요청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디지털 격차에서 디지털 에이징으로의 전환이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익숙한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면은 잘 상대적으로 모르고 있는 혹은 인식하지 못한, 그러나 새롭게 인식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격차에서 에이징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이 제목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은 뭐냐면, 격차에서 에이징으로의 전환을 하자고 해서 격차를 무시하거나 격차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디지털 격차에 대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정보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숙한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은 격차에 대한 거는 좀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으로서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격차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인식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도시와 사회인권에서 연구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고요. 전공 영역이 성인발달, 문화학, 그리고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연구 키워드나 아니면 이제 강의 키워드들이 바로 이제 성공적 노화, 에이징 외, 그리고 친밀한 관계와 사회적 고립 문제, 디지털 에이징이나 디지털 개입에 관한 것들인데요. 디지털 격차나 에이징에 관한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노화, 에이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학계와 대중의 인식이 어떤 흐름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키워드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에이징을만 얘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2024년에 디지털 에이징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에이징을 바라보는 긴 흐름에서, 그리고 에이징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동해 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제 연구 주제의 변화와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인데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불로장생약 이런 것처럼 잘 늙는다는 것, 혹은 잘 에이징 웰이라는 거는 오래 사는 거를 좀 기초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면 잘 산 거다,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면, 그래서 수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이제 에이징 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사회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그냥 잘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질병이 없고 우리가 잘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나? 이런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 지내야 되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참여나 아니면 다른 관계적인 측면으로까지 이제 에이징 외 성공적 노화라는 관점이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밀한 관계나 사회적 고립 이슈들에 대해서도 고립되고 어울려 지내지 못하면 에이징 외에 하지 못한 것이다. 잘 에이징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그런 흐름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건강도 한 것 같고 수명도 이제 기대 수명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없이 에이징 과정에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나의 노화를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나의 노화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기 자신의 에이징 과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그것이 진짜 잘 늙는다는 것이 의미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삶의 만족도라던가 웰빙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에이징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까지 이제 에이징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디지털 일상이 이제 마주하게 된 현실 바로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등을 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디지털화 될 거야 뭐 인터넷이 보급이 됐어 이러면서 이제 그 컴퓨터 교육을 받고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었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등이 떨려지면서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디지털로 이 강연도 오기 위해서 오늘 콘서트도 오기 위해서 다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그 모든 전반적인 일상적인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그래서 뭐 조직의 목표 달성이나 아니면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거나 어울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됐고 코로나가 그것을 이제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두의 등을 전 세계의 등을 이제 떠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노년층만 봤을 때에도 코로나 발생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중노년층은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제일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국가 통계를 봤을 때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플 이용해서 금융거래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낮았는데 이 코로나 전후만 딱 비교했을 때에도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10% 이상 증가를 했고 중고령층에서만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23%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딱 코로나 1년을 기점으로요. 근데 한국은 특히 이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도 IT 강국이기도 했는데 또 한국 인구 집단의 특성상 빠른 변화에 매우 익숙하게 대처를 하고 빨리빨리 트렌드를 쫓아가려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빨리빨리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새로운 양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트렌드를 형성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이런 전환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ICT 1위 국가로서 코로나 이전에 자리매김을 했고 컴퓨터 보유율이나 인터넷 이용률 자체가 전 세계 1위 국가로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갭이 20년 사이에 거의 온 국민이 다 사용을 하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 선지방을 가도 인터넷이 없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의 이제 인프라와 여러 가지 이제 인구의 특성상 이 전환이 더욱 가속화됐다.
근데 이제 이 전환이 가속화된 시점에서 중고령층이 아예 이 전환에서 뒤떨어졌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 보유율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60대가 96% 이상, 70대 이상도 66%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보유율이 그러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보면 여전히 일반 그 노령층, 고령층이 아닌 일반 다른 아래 연령대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55세 이상 중노년층이 100점이거나 100점보다 더 높은 어떤 디지털 정보화 접근이나 역량이나 활용하는 수준에 있어서 동일한 점수를 갖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좀 생각했던 노인들이 너무 이 급속한 속도, 코비드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된 이 속도에서 못 따라갔어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접근 자체는 많이 된 상태고, 그러나 디지털화를 완전히 못 따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좀 세분화시켜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다 있고 같이 속도를 맞추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속도를 못 맞추고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지 이 지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중노년층이 모든 디지털화 영역을 구조적이고 뭐 기술적이고 여러 다양한 활용 방면에서 모두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격차를 얘기하고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 각각의 구체적인 수준에서 물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에서 영역이 되게 다양할 텐데 뭐 동영상을 만드는 영역 아니면 온라인으로 SNS로 소통하는 영역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사용하는 영역 등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더 격차가 심하고 덜 격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디지털 격차라고 하면은 보통 뭉뚱그려서 평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층이나 아니면은 조금 영 어덜트들은 젊은 성인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디지털을 엄청 유능하고 잘 따라가는데 중노년층은 기술도 잘 습득하지 못하고 못 따라간다. 이렇게 두 인구 집단, 그 더 나이가 든 집단, 나이가 어린 집단을 평균으로 놓고 일반화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디지털 격차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라는 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나 일상의 여러 하위 영역에 따라 그 격차가 일어나는 방식이나 아니면 정도가 다른 것처럼 이 격차가 사람 간의 이슈인가, 개인의 차이의 이슈인가, 아니면 어떤 조직의 차이에서, 조직의 인프라나 아니면 풍토나 여러 이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격차인가, 아니면 교육 환경이라던가 소득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수준이라던가 이런 어떤 맥락에 따라서 나타난 격차인가, 아니면 기술의 유형, 예를 들면 금융 유형은 확실히 조금 더 진입하기 어려워하고 유튜브를 소비하고 보는 것은 진입하기 조금 더 쉽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의 유형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도 더 심한 곳이 있고 더 좁은 곳이 있고 다양하게 이 격차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격차를 우리가 보통은 신문에서 접하거나 대중적으로 논의하고 접할 때 격차가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점수 차이가 있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더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엄청 축약해서 메시지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격차 역시도 단순히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단계별로 이 격차가 일어나는 양상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디지털에 노출되는 인구 집단의 비중이 커지고 하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격차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누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누구는
인터넷 접속, 인터넷 선이 깔려 있고 누구는 집에 인터넷 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에 관한 디지털 격차고, 이거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이제 정책도 그렇고 복지 정책으로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들도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접근에 대한 격차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단계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누구는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누구는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쓰고 하는데 한정된, 그리고 접근이 쉬운, 크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고, 누구는 훨씬 더 다양한 영역의 생산성 관련된 어플을 쓴다던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번에 이제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데, 요즘 주류로 인식되고 있는 인식이 바로 이 2번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의 논의에 이제 훨씬 이제 뉴스들도 그렇고 미디어들도 그렇고 대중들도 이제 2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디지털 격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3번에 관한 인식은 아직 조금 학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중적으로는 아직 심도 깊게 논의가 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 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 누적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장기적인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너무 누적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여러 교육 격차를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하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뭔가 궤적이 달라질 거다, 장기적인 혜택과 결과에 있어서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1, 2년에 뭔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어떤 누군가는 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아예 제외되어 어떤 서비스나 그 에이징 과정에서 다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3번에 관해서는 사실 연구가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연령 단계에 있던지 간에 나의 디지털 기량이나 활용과 친구의 디지털 기량과 활동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실감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로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3번에 해당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할 것이고, 2번에 해당하는 기량 활동이 단순히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다 높다의 개념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라고 하는 세분화된 영역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혜택의 차이, 3번의 디지털 3차 디지털 격차 관련해서 이 메커니즘은 특정 시점이나 아니면 누적된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나 활용 능력이 제한이 되면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누적됨에 따라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기회들에서 서비스 접근성이라던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등 여러 차원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도 혜택의 차이를 갖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개인 차원에서 누적된 차이가 쌓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발생하고 개입이 발생하고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 아이디어가 필요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념은 일찍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답을 내리고 이런 상태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제, 1차적인 접근성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디지털 격차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인식을 하시고 2단계에서 우리 사회가 3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3단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여하고자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격차 차이 그리고 그 격차 누적돼서 나타나는 이제 손실과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좀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한 번 디지털 격차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하고 어떤 것을 더 못한다 했을 때 그게 영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디지털 에이징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한 것 중에 뭐냐면 노인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꽤 자주 하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를 안 타본 분이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상화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기술이 정말